속보, 이강인 충격 연봉 과소평가, 믿기 힘든 현실의 경악, 충격. 이강인의 연봉, 믿기 힘든 현실의 축구계 경악,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프랑스 명문팀 PSG의 씀씀이는 리그 내 다른 17개 팀과 비교해 압도적이었다. 프랑스 언론 르키프가 21일 한국 시간 2024년 리그 1팀들의 연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PSG가 가장 많은 연봉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은 리그 1선수 연봉, 추정치, 상위 30위를 소개했다. 그 가운데 PSG 선수들이 상위 1위에서 10위를 싹쓸이했다. PSG 평균 월급은 93만 7,500유로, 약 13억 5,822만원, 다. 리그 1연봉 전체 1위인 음바페의 월급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음바페 혼자 월 600만 유로, 약 86억 9,26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전체 2위인 우스망 덴벨레의 112만 유로, 약 16억 원, 보다 무려 5.3배 더 많은 수준이다. 리그 1월급의 평균을 대폭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2년 5월 2+1년 재계약을 맺은 음바페는 당시 PSG 구단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초상권 역시 구단이 아닌 선수가 가져가는 아주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 나아가 음바페는 리그 1 역대 최다 연봉을 수령한다. 2022년 10월 당시 프랑스 르 파리지앵이 음바페의 연봉이 3년간 총 6억 3천만 유로, 약 9,131억 원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르키프 보도에 따르면 연봉은 1,100억 원 수준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2024년 여름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임박했다. PSG는 음바페에게 지난 1월 연봉만 무려 1억 유로, 약 1,449억 원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반면 음바페와 계약이 임박한 레알 마드리드는 엄격한 주급 체계를 갖고 있고 연봉 1,500만 유로, 약 217억 원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연봉만 따지면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같지만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유로, 약 2,174억 원을 레알로부터 5년간 분할 지급받는다. 사실상 따로 보너스를 받는 셈이다. 리그 1월급 5위까지는 100만 유로를 넘게 받는다. 앞서 언급한 덴벨레와 마르키뉴스를 비롯해 4위 리카 에르난데스가 111만 유로, 약 16억 846만원 위 월급을 받고 5위 밀란 슈크르니아르가 110만 유로, 약 15억 9,397만원을 받는다. 6위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84만 9,500유로, 약 12억 3,098만원, 7위 마르코 아센시오가 83만 1,000유로, 약 12억 417만원, 8위 렌달 콜로 무아니가 75만 유로, 약 10억 8,680만원, 9위 아슈라프 하키미가 73만 8,600유로, 약 10억 6,950만원, 10위 노르디 무키엘레가 70만 유로, 약 10억 1,360만원을 받는다. 이강인은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 PSG로 이적한 그는 당시 알려진 연봉이 400만 유로, 약 57억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만 유로, 약 4억 7,784만원, 다. PSG는 최근 음바페와 결별 준비를 하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를 전반 끝나고 빼거나 후반에 교체로 넣는 등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처럼 중요한 경기가 아니면 음바페 출전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PSG를 휘젓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다.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연봉만 보면 로테이션급에 불과하다. 한편 감독 월급 역시 PSG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루이스 엘리케가 92만 3,250유로, 약 13억 3,687만원을 수령한다. 2위 아디 휘터, AS 모나코, 감독의 월급 25만 유로, 약 3억 6,200만원와 약 3.7배가 난다. PSG가 그야말로 리그 1에서 압도적으로 비용을 쓰고 그만큼 효율을 내는 셈이다. 2. 텐하흐 감독 품떠나 UCL팀 간다. 가치 폭락 단돈 7억의 이적.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6일 한국 시간 지로나의 세 번째 보강이 임박했다. 그 주인공은 판더 베이크다. 판더 베이크는 메뉴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는데 문제가 없으면 지로나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선수의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나라가 3위를 차지하며 유럽 축구계를 놀라게 했던 지로나가 폭풍 영입 중이다. 주축 미드필더인 알레시 가르시아 27가 레버쿠젠으로 떠난 이들은 핵심 윙어인 사비오 20 역시 맨체스터 시티행이 유력해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지로나는 전력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이적 시장 초반부터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25와 아벨 루이스 24를 품었다. 이제 지로나의 시선은 판더 베이크로 향했다. 판더 베이크는 아약스 시절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렸던 에릭 텐 하흐 54 네덜란드 감독의 부임에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잊혔다. 중원에 구멍이 발생한 지로나는 판더 베이크의 부활 가능성을 믿으며 영입을 시도했고 메뉴와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로나는 이미 영입을 확신하고 있다. 여러 선수의 잠재력을 터뜨렸던 미첼 산체스 48 스페인 감독 아래서 판더 베이크도 기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로나는 판더 베이크를 영입하기 위해 50만 유로를 제안했다. 4년 전 상당한 이적료를 받고 맨유로 이적했는데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선수의 가치가 폭락했다. 렐레보는 지로나는 미첼 감독이 판더 베이크의 기량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판더 베이크는 데일리 블린트 34와 같은 아약스 출신인데 블린트는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선수 중 한 명이었다. 50만 유로는 두 달 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 나서는 지로나에게 정말 저렴한 금액이다 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인 판더 베이크는 아약스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2020년 메뉴 유니폼을 입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압박 속에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고 결국 방황하기 시작했다. 메뉴에서 자리를 잃은 판더 베이크는 에버튼과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를 떠났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3. 대인배 페드리 비신사적 태클 크로스 사과에 감사합니다. 그대의 업적은 영원히 남을 것. 페드리는 7일 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니 크로스를 언급했다. 그는 크로스에게 감사를 전했다. 스페인은 대표팀은 6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아레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8강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개최국 독일을 2에서 1로 꺾었다. 스페인은 준결승에서 프랑스와 맞붙는다. 강력한 우승 후보끼리 맞대결이다. 프랑스는 같은 날 뒤이어 펼쳐진 경기서 승부차기로 포르투갈을 제압하고 올라왔다. 반면 독일은 유로 최초로 8강에서 탈락한 개최국이 되고 말았다. 이날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으로 시작했다. 니코 윌리엄스 알바로 모라타 라민 야말이 최전방에 자리했고 파비안 루이스 로드리 페드리가 중원에 섰다. 마르크 쿠쿠렐라 에무리크 라포르트 로뱅 르노르망 다니 카르바할이 포백을 꾸렸고 우나이 시몬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독일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카이 하베르츠가 득점을 노렸고 자말 무시알라 일카이 귄도안 리로이 사네가 공격 2선에 섰다. 토니 크로스 엠레 잔이 중원을 채웠고 다비트 라움 요나탄 타 안토니오 리디거 요주아 키미니가 포백을 세웠다.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지켰다. 시작부터 변수가 발생했다. 전반 4분 페드리가 크로스에 거친 태클에 쓰러졌다. 거친 반칙이었지만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카드도 꺼내들지 않았다. 페드리는 다시 일어나 뛰려 했으나 얼마 못 가 주저앉고 말았다. 결국 스페인은 전반 8분 만에 페드리를 빼고 다니 올모를 투입해야 했다. 경기가 갈수록 거칠어졌다. 테일러 주심이 카드를 아끼자 양팀 선수들의 공 다툼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전반에만 리디거와 라움,
르노르망이 옐로카드를 받았다. 르노르망은 옐로 트러블로 프랑스와 4강전에 뛸 수 없게 됐다.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았다. 독일은 하베르츠가 몇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스페인은 윌리엄스와 야마를 활용해 측면을 공략했으나 노이어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반은 득점 없이 끝났다. 스페인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7분 야말이 우측에서 꺾어 들어오며 중앙으로 패스했다. 쇄도하던 올모가 이를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다. 독일이 공세를 펼쳤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후반 25분 안드리기의 중거리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고 후반 32분 퀼크루크의 슈팅은 골대를 때리고 말았다. 스페인은 후반 35분 윌리엄스, 야마를 불러들이고 미켈 메리노, 미켈 오야르사발을 넣었다. 독일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4분 막시밀리안 미텔슈타트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키미히가 머리로 어렵게 떨궈놨다. 이를 비르츠가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뽑아냈다. 경기는 1에서 1로 연장전에 돌입했다. 최종 승자는 스페인이었다. 연장 후반 1분 무시알라의 슈팅이 쿠쿠렐라의 팔에 맞았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스페인은 후반 14분 메리노가 올모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2에서 1로 다시 앞서 나갔다. 경기 종료 직전 카르바알이 무시알라를 막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으나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독일은 추가 시간 퀼크루크의 결정적인 헤더가 골문을 외면하며 고개를 떨궜다. 결국 경기는 스페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독일은 크로스의 은퇴 대회이자 조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8강 탈락하게 됐다. 크로스는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만 보였다. 120분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기회 창출 2회, 상대 박스 내 터치 2회, 크로스 성공률 50%, 태클 성공률 25%에 그쳤다. 위욕이 앞섰을까? 그는 평소 자주 보이지 않았던 거친 모습도 보였다. 스페인 선수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만큼 거친 태클을 시도했다. 전반전 초반 2002년생 미드필더 페드리를 향해 들어간 무모한 태클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 종료 후 스페인 왕립축구협회는 페드리는 테스트 결과 왼쪽 무릎에 2등 금내측 염좌 판정을 받았다 라며 이번 대회 잔여 경기 출전이 어렵다고 알렸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데 라푸엔테 감독은 크게 불만을 표했다. 페드리에게 부상을 안긴 크로스에게 퇴장이 주어져야 했다는 게 그의 주장. 페드리는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이다. 조별리그 2경기에 선발로 나섰고 16강 조지아와 맞대결에서도 선발로 출전하며 스페인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드리는 2023에서 2024 시즌 여러 차례 부상으로 고통받았기에 이번 부상은 페드리에겐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데 라푸엔테는 난 크로스의 태클이 퇴장감이라고 생각한다. 페드리가 경기장에 있든 없든 그는 계속해서 경기력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모든 선수를 기용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라고 말했다. 이에 크로스가 사과를 전했다.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는 죄송하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다치게 하려 한 의도는 아니다. 빨리 회복해서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 페드리 당신은 훌륭한 선수 라고 적었다. 페드리가 답했다. 7일 페드리는 유로를 위해 독일에 왔고 여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 것이다. 꿈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응원에 힘쏟을 시간이다. 힘든 순간을 지나 이제 회복에 나선다. 곧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최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크로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게 축구이며 경기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 크로스 당신의 커리어, 업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